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꿈을 잇는 박물관 교육강사 박현경입니다. 꿈을 잇는 박물관은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박물관과 학예사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이 직접 전시를 기획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학예사나 전시 기획이란 단어들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번 수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꿈을 잇는 박물관에 대해서 알아볼 기룡이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유익한 시간 함께해요. 그럼 온라인 강의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네,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은 농경민속, 민화, 옥공예품 등 특색 있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대학 박물관으로 1983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소성박물관은 현재 경기대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예사라고 부르는 이분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궁금해요. 네, 학예사는 유물과 예술품, 학술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큐레이터라는 명칭이 바로 학예사입니다. 아, 큐레이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학예사는 박물관에만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학예사는 박물관뿐 아니라 미술관에도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고고학적 자료, 역사적 유물, 예술품 및 학술 자료가 있고 그중 서화, 조각, 공예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소장한 곳이 바로 미술관입니다. 다시 말해 박물관은 과거의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고 미술관은 현대의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물관과 학예사의 역할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수집한 유물과 자료를 외부의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학예사는 유물과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한 후 그 결과물들을 박물관에 전시하거나 수장고에 보관하기도 하며 책을 통해 선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시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에게 보다 유익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예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박물관의 역할이 곧 학예사의 역할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많은 일을 학예사 혼자 하는 건 아니랍니다. 박물관에는 학예사뿐 아니라 교육사, 보존처리사, 전시 디자이너, 홍보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이 서로 협력하며 열심히 일하고 계시답니다. 아,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계셨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그럼 선생님, 학예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학예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역사학, 미술사학, 고고학, 예술학 등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하거나 경력인정기관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예사가 되려면 관련 전공을 먼저 선택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구나. 선생님, 그럼 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전시기획은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예요. 먼저 학예사에 의해 소장품 연구가 진행됩니다.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전시 기획이 시작되고 기획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작품과 자료를 대여해 오기도 합니다. 전시 주제와 흐름에 맞게 전시장이 디자인되고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기획합니다. 전시의 개막을 알리기 위해 전시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언론과 SNS 등 온라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전시가 열리면 박물관에 방문하여 학예사 또는 전시 해설사의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는데요. 현재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에는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관람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예연구사 박효린입니다. 네, 이번 특별전 다시 새가 날아든다는 원앙도, 화조도, 맹흥도, 봉황도 등 우리 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후기 새 그림 31점과 이지양, 인세인박 작가의 작품을 함께 선보입니다. 또한 물총새, 참매, 두루미 등 표본 10점을 함께 전시하여 그림 속 새와 비교하며 쉽고 재미있게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과거 새를 그린 이미지 하나하나에 간절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의 상징 의미와 인생의 주기를 연결하여 각 시기마다 어떤 새가 날아들게 될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네, 지금 전시된 작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지 않은 그림으로 추정되는 맹흥도입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시되어 있는 표본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사실적으로 그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2폭에서 5폭까지는 흰색 바탕에 회갈색 가로줄이 조밀한 배를 가진 성조 참매입니다. 1폭과 6폭에는 배에 굵은 갈색 세로줄이 있는 유조인 보라매를 그렸습니다. 붉은 절근에 묶여 횃대 위에 앉은 모습은 사냥을 위해 훈련받은 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매 사냥은 나라에서 허락한 응패를 소지해야만 가능한 상류층의 향락 문화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치밀한 묘사와 매의 역동적인 자세를 통해 그 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도와 인세인박 작가의 작품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먼저 문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에는 유교적 윤리관을 담고 있는 효제, 충신, 예의, 염치 8자의 그 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획 안에는 글자와 관련된 고사나 설화의 소재를 조합해서 그려 넣었습니다. 제에는 벌레 하나를 잡아도 서로 나눠 먹을 정도로 우애 깊은 형제를 표현한 할미새. 신은 약속과 믿음을 상징하는 편지를 물고 있는 흰 기러기. 의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변하지 않는 부부간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한 쌍의 물소리를 그렸습니다. 네, 이제 인세인박 작가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인세인박의 미디어 레코딩입니다. 그의 도자기에 새겨진 글과 그림은 고상하거나 우아한 것이 아닙니다. 트위터를 상징하는 새 아이콘, PC에서 볼 수 있는 경고 메시지 등입니다. 즉, 비물질 세계를 상징하는 그림과 텍스트를 현실의 물질 세계에 새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됩니다. 도자기는 가장 오래된 미디엄이자 기록을 새기는 미디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세인박 작가는 말합니다. 기록의 기능과 당대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자도와 인세인박 작가의 작품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네, 인세인박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스크린세이버가 보입니다.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번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에서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문장에서 통제된 세계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유교적 윤리관을 보여주고자 하는 문자도와 함께 설치하여 역설적으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네, 기러기와 갈대를 소재로 한 노안도입니다. 갈대노와 기러기 안이 발음상 노안과 같아 노후의 안락함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은 화면 가득 기러기가 날고 있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11번째, 12번째 폭에는 아래와 같은 재화시가 적혀 있습니다.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주보고 있는 고양이와 까치가 눈에 띄는 장묘도입니다. 이 그림을 읽기 위해서 각 소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고양이 묘는 늙은이 모와 중국어 발음이 마오로 같아 노년을 상징하고 대나무 죽은 축과 발음이 유사하여 축하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을 알리는 까치가 그려져 장수를 축하하는 그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묘도를 끝으로 특별전 다시 새가 날아든다 주요 작품 관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이 1일 학예사가 되어 직접 전시를 기획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직접 학예사가 되어본다니 너무 기대돼요. 네,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키트 봉투 안에는 5장의 작품 카드와 1장의 스토리텔링 활동지가 들어있을 텐데요. 작품 카드는 친구들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작품이 들어있습니다. 카드 앞면에는 그림이, 뒷면에는 작가와 작품명, 간단한 설명과 카드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상대방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작품 카드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는 주제와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해 본다면 훨씬 더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네, 전시 기획의 주제와 표현 방법은 모두 자유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창작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주인공을 설정하여 소설이나 시를 써도 되고 편지를 써도 됩니다. 나만의 이야기책을 만들어도 되고 일기 형식으로 쓰거나 글이 어려운 친구들은 그림이나 만화 등의 방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또 옆에 있는 친구와 카드를 교환해서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텔링 활동지 작성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학교명과 이름, 카드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활동지를 읽고 소감을 적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카드를 보고 작성했는지 꼭 적어주셔야 되겠죠? 카드 뒷면 하단에 적힌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카드를 교환한 친구들은 교환한 카드 번호를 적으면 되겠죠? 스토리의 제목을 짓고 그 제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더해 자유롭게 스토리를 작성한 후 이번 수업에서 궁금했던 점도 여기에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데요. 네, 열심히 작성한 친구들에게는 경기대학교 표창장과 상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설문지 작성과 기념사진 촬영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학예사가 되어 전시를 기획해보다니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하. 그렇죠? 여러분도 꿈을 있는 박물관 즐거우셨나요? 이번 활동을 통해 박물관이 좀 더 가까워지고 학예사라는 직업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높아진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온라인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 박물관 미술관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관람 중에는 뛰거나 밀면서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전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시품은 만지지 말아요. 사진을 찍을 때는 전시품의 보존을 위해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아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낙서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편안한 관람을 위해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아요. 우리 모두 관람 예절을 잘 지킬 수 있겠죠? 작은 배려로 즐겁고 유익한 전시 관람 문화를 만들어가요.